낡고 칙칙한 아파트. 그곳은 강셀에게 일상적인 전쟁터였다. 늦은 아침 햇살이 희미한 창문 너머로 비쳐 들어왔지만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세라는 손에 든 행주로 식탁의 얼룩을 닦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평범한 주부였다. 헐렁한 티셔츠에 무릎이 늘어난 트레이닝 팬츠. 머리는 대충 묶었지만 그 어떤 허름한 차림도 그녀의 우아한 자태를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깊은 심연 속에는 거대한 해일이 숨겨져 있었다. 세라야, 아직도 꾸물거려. 오늘 저녁에 손님 오신다는 거 몰라? 거실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목소리는 시어머니 김혜진의 것이었다. 세라는 아무 대답 없이 묵묵히 행주질을 계속했다. 그녀는 이미 익숙한 풍경이었다. 3년간 이 집의 모든 공기는 시어머니의 꾸짖음과 멸시로 채워져 있었다. 강세라가 3년간 연기해온 가난한 집 딸의 역할은 김혜진에게 끊임없는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네가 그렇게 느려터져서야 우리 준호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겠어? 내 아들은 밖에서 온갖 스트레스 받으며 일하고 오는데 너는 집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제대로 된 것도 하나 없으니. 혜진은 세라의 옆을 스쳐 지나가며 일부러 어깨를 툭 쳤다. 세라의 손이 멈칫했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남은 얼룩을 마저 닦았다. 이 순간 세라의 머릿속에는 방금 지나친 TV 화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잠시 스쳐 지나갔다. 깔끔하게 정돈된 오피스룩을 입고 수십억짜리 프로젝트를 지휘하며 수백 명의 임원들 앞에서 냉철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강세라. 바로 그녀의 또 다른 이름이자 이 세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자산이었다. 강세라, GM, 그룹피의 유일한 상속녀.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그룹의 경영권을 물려주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으라는 것. 그래서 그녀는 신분을 감춘 채 평범한 회사원 이준호와 사랑에 빠졌고 그의 가난한 집안으로 시집을 왔다. 그녀에게는 이 3년이 하나의 긴 임무였다. 그러나 이 임무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준호의 어머니. 김혜진은 그녀의 가난한 배경을 끊임없이 들추며 괴롭혔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고 굳게 믿었고 세라는 그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불과했다. 세라야, 네오, 오늘 저녁 식사 준비 잘했와. 중요한 손님이 오시거든. 그분들은 우리 준호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분들이야. 혜진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세라의 심장이 잠시 멈칫했다. 중요한 손님. 그 말에는 늘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말에 숨겨진 뜻을 직감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뭘 준비해 드릴까요? 세라는 평소처럼 순종적인 태도로 대답했다. 혜진은 세라의 이런 태도가 더욱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콧방귀를 뀌었다. 내가 뭘 알겠어.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음식은 내가 따로 준비했으니까 너는 그냥 상차림이나 해. 너 같은 애가 만든 음식은 그분들 입맛에 안 맞을 테니. 혜진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세라의 자존심을 긁었다. 세라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행주가 찢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졌다. 그러나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그녀는 인내심을 발휘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저녁 7시 현관문이 열리고 이준호가 들어섰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세라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세라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지. 준호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세라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는 그녀의 진짜 정체를 몰랐지만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다. 그 사랑 때문에 세라는 3년간의 인내를 견딜 수 있었다. 괜찮아요. 여보, 당신도 힘들었죠. 세라는 준호에게 웃어 보였다. 그때 혜진이 거실에서 나타나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야, 손님 오시기 전에 빨리 씻고 나와. 그리고 세라, 너는 그 행사액으로 손님 맞을 거야. 빨리 가서 옷 갈아입어. 혜진은 세라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세라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옷장 안에는 그녀의 진짜 신분을 드러낼 만한 옷은 단 한 펄도 없었다. 그녀는 준호와의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왔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소박한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잠시 후 벨이 울리고 손님들이 도착했다. 혜진은 화려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다. 손님은 혜진의 남동생이자 작은 건설 회사의 사장인 김태성과 그의 부인, 그리고 김태성의 사업 파트너인 윤 회장과 그의 딸 유나라였다. 혜진은 유나라를 소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 준호야. 이분이 바로 윤 회장님의 따님. 유나라 양이야. 스탠포드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셨고 지금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신대. 혜진은 은근히 자랑하듯 말했다. 준호는 혜진의 의도를 눈치채고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유나라는 세련된 모습으로 준호에게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씨. 소문으로만 듣던 분을 드디어 뵙네요. 세라는 부엌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유나라의 눈빛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이 여자는 준호와 그의 가족에게서 무언가를 노리고 있었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혜진은 유나라를 칭찬하기에 바빴고 세라는 한마디도 없이 묵묵히 식사를 도왔다. 그때 혜진은 갑자기 유나라에게 말했다. 윤양, 우리 세라가 만든 음식은 아니지만 상차림은 제법 괜찮지 않나요? 혜진의 말에 유나라와 김태성, 윤 회장의 시선이 일제히 세라에게 향했다. 혜진은 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듯 몸을 숙이는 세라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윤 회장님, 사실 저희 세라는 좀 부족한 점이 많아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도 못했고 배운 것도 별로 없어서 저희 준호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늘 집만 되는 것 같아서 말이죠. 혜진은 대놓고 세라를 비하했다. 준호는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세라가 얼마나... 준호야, 조용히 해. 내가 지금 윤 회장님께 말씀드리고 있잖아. 혜진은 준호의 말을 끊고 다시 세라를 향해 독서를 퍼부었다. 그래서 말인데. 윤 회장님, 저희 준호가 유나라 양 같은 훌륭한 사람을 만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늘 생각해요. 제 아들이 가진 재능을 마음껏 펼치려면 그에 걸맞은 배경이 필요한데 혜진은 윤 회장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윤 회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이준호가 거래의 대상이라도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세라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식사가 끝나고 윤 회장과 유나라가 돌아갔다. 거실에는 혜진과 준호, 그리고 세라만 남았다. 혜진은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야, 내 오도 들었지. 윤 회장님이 우리 태성이 사업을 크게 도와주겠다고 하셨어. 네가 유나라 양과 잘 되면 내 인생도 활짝 펼쳐질 거야. 이 모든 게 네 어머니가 너를 위해 계획한 일이야.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 세라를 사랑해요. 그리고 제가 왜 유나라 씨와 결혼해야 하는데요. 준호가 격렬하게 반발했다. 혜진은 준호의 분노에 아랑곳하지 않고 세라를 향해 서류 한 뭉치를 던졌다. 이게 뭔지 알아? 이건 이혼 서류야. 네가 자발적으로 이혼해주면 깔끔하게 끝날 일이야. 3년 동안 우리 준호의 발목을 잡았으면 됐지. 뭘 더 봐라. 세라는 바닥에 흩어진 이혼 서류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류를 줍기 시작했다. 그때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스라야, 제발. 세라는 준호의 손을 부드럽게 뿌리치고 서류를 모두 모아 혜진에게 건넸다. 어머니, 저는 이혼하지 않을 거예요. 세라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고요하고 단호했다. 혜진은 그 평온함에 오히려 분노했다. 뭐라고 네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네가 우리 준호의 미래를 망치고 싶다는 거야. 좋다, 네가 순순히 이혼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나서서 네 정체를 밝혀줄게. 혜진은 승리한 듯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세라의 미소는 더욱 차가웠다. 어머니, 제 정체를 밝히신다고요? 저는 제 스스로 밝힐 생각이었어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세라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혜진은 세라의 의외의 행동에 당황했다.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그따위 짓으로 뭐가 달라질 것 같아. 달라질 거예요. 어머니, 아주 많이. 세라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가난한 며느리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여제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3년의 긴 인내를 끝내고 마침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껏 숨겨왔던 모든 힘을 동원하여 그녀를 함부로 대했던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공포를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라의 조용한 목소리가 혜진의 귀에 날카로운 비명처럼 꽂혔다. 그녀는 세라의 손에서 서류를 빼앗아 찢어버리려 했지만 세라는 단호하게 서류를 거두어 들였다. 혜진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목덜미에 핏줄이 튀어나왔다. 그녀는 평생을 남을 얕잡아보고 자신의 권위를 휘두르며 살아왔다. 하물며 자신이 가난한 시궁창에서 데려온 며느리 따위가 감히 자신에게 맞서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반가? 내까짓 게 감히 나한테. 혜진은 손을 들어 세라의 뺨을 때리려 했다. 그 순간 준호가 혜진의 손목을 단단히 잡았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의 권위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었다. 혜진은 아들의 행동에 더욱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찼다. 네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네가 그 계집의 편을 드는 거야. 네가 이럴수록 내 미래는 더 불투명해질 거야. 혜진의 외침에도 준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세라를 보호하듯 그녀의 앞에 섰다. 세라는 그런 준호의 등 뒤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 남자의 진심은 그녀의 오랜 인내에 대한 보상과 같았다. 그러나 그녀의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다. 그녀는 혜진의 분노를 이용하여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추악함을 끄집어낼 계획이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의 진심을 보여주세요. 이혼하지 않으면 저와 준호 씨의 미래를 망치겠다고 하셨죠? 어떻게 망치실 건데요? 제게도 어떤 일이 닥칠지 미리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세라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하여 혜진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혜진은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호를 밀쳐내고 셀에게 바싹 다가섰다. 그래, 네가 그렇게 나오겠다면 보여주지 내일 아침. 네가 일하는 그 구멍가게 같은 카페에 내가 직접 찾아갈 거야. 가서 네가 가진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네 동료들 앞에서 낱낱이 밝혀줄 거야. 감히 내 아들 인생을 망치려는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혜진은 숨을 헐떡이며 악을 썼다. 세라의 입계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가 원하던 바로 그 반응이었다. 혜진은 세라가 카페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사실을 이용하여 세라를 공개적으로 망신 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 구멍가게 같은 카페는 GM 그룹의 비밀 연구소이자 가장 중요한 전략 회의실이 위치한 곳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세라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정갈한 모습으로 준호와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준호는 밤새 잠을 설친 듯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그는 세라의 손을 잡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세라야, 어머니 말씀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어머니가 오신다면 내가 막을게. 괜찮아요.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일 끝나고 맛있는 거 사줄게요. 세라는 준호에게 안심시키듯 말했다. 준호는 그녀의 의연한 모습에 더욱 미안함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의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싸움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세라가 집을 나섰다. 그녀는 평소처럼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지만 그녀의 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가볍고 빨랐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그것은 먹이를 발견한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시어머니가 자신의 영역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GM, 그룹의 비밀 경호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팀장님, 오늘 오전 10시 30분 GM R&D 센터 정문으로 시어머니 김혜진 여사와 남동생 김태성 씨가 찾아올 겁니다. 제가 평소에 일하는 직원인 것처럼 위장해 주세요. 평소에 절대로 드러내지 말고 그들을 최대한 환영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겪을 모든 상황을 기록에 남겨주세요. 세라는 냉철하게 명령했다. 팀장은 세라의 말에 놀랐지만 이내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고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전 10시 30분 혜진과 김태성이 카페라고 불리는 GM R&D 센터 정문에 도착했다. 그들은 건물의 웅장함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코웃음을 쳤다. 저기 봐. 저게 카페라니 무슨 카페가 건물 전체를 써. 하하하. 김태성은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혜진은 더욱 비열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이 웅장한 건물이 단지 세라의 직장이 아니라 거대한 회사 전체를 상징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곳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철저하게 준비된 함정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 순간 세라의 개인 비서인 이하나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평범한 카페 직원의 복장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혜진에게 밝게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여사님. 김태성 사장님, 세라 씨를 찾아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안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혜진은 이하나의 친절한 태도에 의아해하면서도 그녀의 안내를 따라 안으로 들어섰다. 건물 로비는 단순한 카페가 아니었다. 최첨단 기술이 전시된 쇼룸과 같았다. 벽면에는 GM 그룹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혜진은 그 로고를 보고도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녀는 GM 그룹이 얼마나 거대한 기업인지 알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며느리를 망신시킬 생각뿐이었다. 이하나의 안내를 따라 그들은 카페로 들어섰다. 그곳은 단순한 카페가 아니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노트북을 들고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세라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있었다. 혜진은 세라가 평소에 말했던 동료들을 발견하고는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어머, 세라야 여기 있었구나. 내가 널 찾아왔어. 왜 나를 이런 으리으리한 곳으로 데려왔니? 네가 일하는 카페치고는 꽤나 크네. 무슨 큰 회사 건물을 통째로 빌려서 쓰는 모양이야. 혜진의 말에 주위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다. 세라는 고개를 숙이고 평소의 모습처럼 혜진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혜진은 그 모습을 보고 더욱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것이 세라가 부끄러워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집 며느리 시어머니예요. 우리 세라가 여러분과 함께 일한다니. 참 신기하네요. 하하하, 이 아이가요. 사실 저희 집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애물단지예요. 요리도 못하고 청소도 엉망이고 그래서 제가 우리 준우에게는 이혼하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애가 죽어도 싫다고 하네요.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이 아이가 우리 집에서 좀 떨어져 나가게 설득 좀 해주세요. 혜진은 세라의 동료들 앞에서 세라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었다. 주위 사람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모두 세라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 GM 그룹의 총괄 책임자이자 모든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는 여제라는 것을 아주머니 그만하세요. 한 직원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그러나 혜진은 그 직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세라를 비난했다. 세라,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내 아들 인생에서 사라져. 네가 평생 일해서 벌 수 있는 돈보다 훨씬 많은 위자료를 줄 테니 내 아들은 네가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혜진은 자신만만하게 소리쳤다. 그때 혜진의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그것은 준호의 목소리였다. 그는 세라를 걱정하여 몰래 그녀의 회사로 찾아왔었다. 그는 세라가 어머니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했다. 준호야, 너 왜 여기에 왔니 봐라. 내 아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이런 곳에서 일하면서 감히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이려고 해. 혜진은 준호에게 세라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며 말했다. 그러나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세라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세라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이든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강세라 한 사람뿐이에요. 준호는 세라의 손을 잡고 그녀를 감싸 안았다. 혜진은 아들의 행동에 할 말을 잃었다. 그때 세라가 조용히 고개를 들어 혜진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이제 충분하신가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세라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혜진은 세라의 눈빛에서 섬뜩한 기운을 느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며느리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상황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압도적인 권위의 눈빛이었다. 혜진은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버렸다. 그때 이하나 비서가 혜진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김혜진 여사님, 죄송하지만 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회장님을 뵙고 싶으시다면 이쪽으로. 회장님, 무슨 회장님? 혜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하나 비서는 아무 말 없이 세라를 가리켰다. 혜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세라를 바라보았다. 세라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혜진에게 말했다. 제가 이 회사의 회장 강세라입니다. 어머니, 이 말과 함께 주위의 모든 직원이 일제히 세라에게 고개를 숙였다. 혜진과 김태성은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조롱하고 모욕했던 여자가 바로 이 거대한 기업의 최고 권력자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존재는 그들의 모든 비웃음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가면은 이제 막 벗겨지기 시작했다. 혜진의 얼굴은 믿을 수 없는 충격으로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은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방금까지 자신이 조롱하고 멸시했던 며느리가 바로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대 기업 GM 그룹의 총괄 회장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들로 뒤죽박죽이었다. 어떻게, 왜,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는 자신이 3년간 거만하게 굴고 모욕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 순간들이 마치 거대한 거울처럼 그녀의 추악한 본성을 비추고 있었다. 김태성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이 누나와 함께 꾸몄던 모든 비열한 계획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졌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세라를 이용하여 준호를 압박하고 그들의 사업을 확장하려 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우물 안에 갇혀 눈앞에 거대한 해일을 보지 못했다. 그 해일은 바로 그들의 눈앞에 있는 작고 초라한 줄로만 알았던 며느리였다. 강세라 회장님, 이럴 수가 없습니다. 김태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이제껏 자신이 상대했던 평범한 며느리가 아닌 거대한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강세라 회장님을 보며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세라는 두 사람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실망감과 연민이 교차했다. 그녀는 그들의 반응이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음에 실망했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의 가난한 모습을 보고도 그녀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기를 바랐던 작은 희망을 완전히 접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세라야. 이게 다 거짓말이지. 네가 어떻게 GM 그룹의 회장이 될 수 있어. 혜진은 세라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세라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피했다. 어머니, 저는 거짓말을 한 적 없습니다. 그저 제 신분을 숨겼을 뿐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제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임무였습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으라는 세라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혜진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아니, 이럴 리가 없어. 이 아이가 우리 준호와 결혼한 이유가 우리 집안을 이용하려 한 것인가? 그녀는 세라의 의도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 그래, 너 우리 준호를 이용해서 우리 집안을 파멸시키려 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복수하려는 거지. 내가 너에게 모욕을 줬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런 함정을 판 거지. 혜진의 목소리가 히스테리컬하게 높아졌다. 그녀는 모든 것을 세라의 음모로 몰아갔다.
세라는 그런 혜진의 반응에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는 그녀의 속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혜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상대방의 의도를 왜곡하고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려 했다. 어머니, 제가 복수하려 했다면 진작에 이 모든 것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와 준호 씨를 처음 만났을 때 GM 그룹의 유일한 상속녀라는 사실을 숨겼을 뿐, 그 외의 다른 모든 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준호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어머니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제 마음을 짓밟았죠. 가난하다는 이유로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라의 목소리는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혜진은 세라의 말에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세라가 진심으로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려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워했다. 그러나 그녀의 오만함과 자존심이 그 깨달음을 짓눌렀다. 시끄러워. 네가 지금 나를 비난하는 거야. 그래, 네가 회장이면 뭐. 어쩔 건데 내 아들 준호는 내 남편이야. 나는 내 시어머니고 네가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 혜진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내세우며 소리쳤다. 그러나 그녀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렸다. 세라는 더 이상 혜진과 말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녀의 바닥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세라는 이하나 비서에게 지시했다. 이 비서, 김태성 사장님에게 우리 회사의 비상임 이사 명함을 드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 그룹의 모든 프로젝트에 김태성 사장님을 참여시켜줘. 그리고 김태성 사장님의 사업체는 우리 그룹의 공식적인 협력업체로 지정해. 모든 거래는 공정하게. 하지만 어떤 편의도 봐주지 마. 그리고 김태성 사장님의 모든 사업을 24시간 감시해. 그들의 모든 행동과 거래 내역을 내게 실시간으로 보고해. 세라의 말에 혜진과 김태성의 얼굴은 다시 한번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들은 세라가 자신들을 완전히 지배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라는 그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을 자신의 울타리 안에 가두고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할 생각이었다. 그것은 그들에게 가장 큰 공포였다. 세라야,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나를? 협박하는 거야.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세라는 혜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차가운 눈빛으로 혜진을 응시했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혜진은 세라의 눈빛에서 섬뜩한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세라가 자신들이 숨겨온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남동생 김태성은 사실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척하지만 그의 사업은 거대한 불법 자금 세탁의 통로였다. 그는 정치인들과 부유한 사업가들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그 대가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그는 그 돈으로 누나 혜진에게 풍족한 생활을 보장해 주었고 그 대가로 혜진은 자신의 아들 준호를 이용하여 더 큰 권력을 얻으려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밀이 완벽하게 숨겨져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세라의 눈빛은 그들의 믿음을 산산조각 냈다. 누나, 우리 그냥 돌아가자. 오늘 일은 없는 일로 하자. 김태성은 혜진의 손을 잡고 그녀를 끌어당겼다. 그는 세라의 차가운 눈빛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혜진 역시 공포에 질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김태성과 함께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다. 두 사람이 사라진 후 준호는 세라에게 다가섰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미안함, 그리고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거대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세라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네가. GM, 그룹의 회장이라고 왜 나한테는 말해주지 않았어.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배신감을 느끼는 동시에 그녀의 거대한 비밀을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워하고 있었다. 세라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여보, 모든 것은 진심이었어요. 당신을 사랑한 것도, 당신과 결혼한 것도, 그리고 당신의 가족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당신은 늘 미안해하고 속상해했잖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요. 당신은 선량하고 정직한 사람이니까요. 저는 당신의 그런 모습이 좋아요. 하지만 당신의 가족은 그렇지 않아요. 세라의 말에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와 외삼촌이 어떤 비열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그들의 모든 악행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들을 변호하려 했었다는 사실에 부끄러워했다. 세라야, 내 어머니와 외삼촌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준호의 눈빛은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라는 준호의 진심을 확인하고는 그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에게 그녀의 조사를 통해 밝혀낸 모든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김태성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실체, 그리고 그들이 GM, 그룹비의 사업을 이용하려 했던 음모까지 준호는 세라의 말을 들으며 충격에 휩싸였다. 그가 사랑했던 어머니와 외삼촌이 사실은 탐욕과 부패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에 그는 고통스러워했다. 세라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와 외삼촌을 어떻게 할 생각이야? 준호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잃을까 두려워했다. 세라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여보, 저는 당신의 가족을 파멸시키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단지 그들에게 공정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의 손으로 그 죄를 청산하도록 만들 거예요. 이것이 제가 당신을 지키고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세라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심장이 만나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김혜진과 김태성은 GM, R&D 센터를 뛰쳐나와 자신들의 채 올라탔다. 그들의 숨은 가쁘고 얼굴에는 극도의 공포와 충격이 뒤섞여 있었다. 차 안은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방금 전 자신들이 겪은 현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이 조롱하고 모욕했던 며느리, 강세라가 대한민국 최고의 거대 기업을 이끄는 회장이라는 사실은 그들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누나, 이게 말이 돼? 강세라가 회장이라고? 김태성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그는 운전대를 꽉 쥐고 있는 누나의 손을 바라보았다. 혜진의 손은 차가운 땀으로 축축했다. 나도 믿을 수가 없어. 그 애가 감히 나를 속이다니. 3년 동안 나를 속여왔어. 혜진은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감정만이 남았다. 분노,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고 자신을 속인 셀에 대한 증오였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함으로 인해 세라를 얕잡아 본 것이 아니라 세라가 처음부터 자신들을 기만하고 농락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몰랐다. 누나,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애가? 우리 사업을 다 알고 있다는데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김태성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그는 사업을 위해 온갖 불법적인 일들을 저질렀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강세라의 손바귀에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모든 것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했다. 가만두지 않는다니, 내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그 애가 회장이면 우리 준호가 그 애의 남편이야. 나는 그 애의 시어머니고 그 애가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 내가 가진 증거가 얼마나 많은데 그 애가 3년 동안 우리 집안에 어떤 해를 끼쳤는지 내가 다 밝혀줄 거야. 혜진은 핏발선 눈으로 소리쳤다. 그녀는 여전히 세라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아들, 그리고 자신의 남동생의 비리를 미끼로 삼아 세라를 협박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아직도 자신이 세라 위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누나, 그래도 조심해야 해. 강세라가 보통 애가 아니잖아.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또 숨기고 있을지도 몰라. 닥쳐 내까짓 게 뭘 알아. 나는 3년 동안 그 애를 봐왔어. 그 애가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바보 같은지 이건 분명히 나에게 복수하려는 계략이야.
내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하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해서 그 애를 무너뜨릴 거야. 혜진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낡은 서랍 속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다. 그녀는 이혼 서류에 사인을 거부하며 자신에게 위자료를 요구했던 세라의 음성을 녹음해 두었다. 그녀는 이 녹음 파일을 이용하여 세라를 돈을 밝히는 악녀로 둔갑시킬 생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언론에 이 사실을 흘릴 계획을 세웠다. 같은 시각, GM R&D 센터의 회의실. 세라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혜진과 김태성이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의 모든 내용이 실시간으로 문자화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세라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정확히 예측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그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할 것이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이용하여 그들의 죄를 더욱 확실하게 입증할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었다. 이 비서, 예상대로입니다. 김혜진 여사가 뉴스 언론을 이용하려 할 겁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녹음 파일과 문자 메시지, 그리고 그녀의 모든 통화 내용을 추적하여 기록에 남기세요. 그리고 김태성 사장의 사업체에 대해서도 계속 감시를 강화하세요. 곧 그들이 직접 움직일 겁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절대로 막지 마세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세요. 세라는 냉철하게 지시했다. 그녀는 마치 체스판 위에 모든 말을 미리 읽고 있는 체스마스터와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적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유인하고 있었다. 혜진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친분이 있는 언론사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셀에 대한 가십을 흘렸다. 그녀는 세라가 준호와 결혼한 이유가 그들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그녀가 전화를 건 언론사 기자가 사실은 GM 그룹의 비밀 요원이라는 것을. 모든 정보는 곧바로 세라에게 전달되었다. 한편 김태성은 누나의 분노에 동조하는 척하면서도 자신의 사업을 지키기 위해 더욱 은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장부를 조작하고 불법적인 자금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는 또한 세라의 회사를 직접 공격하여 그녀를 위협하고 그녀의 힘을 시험해 볼 생각이었다. 그는 자신의 사업체를 지키기 위해 세라의 사업을 방해하고 그녀의 정보를 빼돌리려 했다. 형님, 저 부탁이 있습니다. 제 사업이 좀 위태로운데 해결 좀 해주십시오. GM, 그룹 R&D 센터에 있는 최신 기술 정보를 좀 빼내고 그들의 서버를 좀 망가뜨려 주십시오. 그 기술 정보만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애송이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김태성은 자신이 평소에 거래하던 어둠의 세계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들은 혜진이 운영하는 건설 회사가 GM 그룹의 협력 업체가 된 것을 보고는 더욱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김태성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밤늦은 시간 GM R&D 센터에 잠입했다. 그들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없는 단순한 건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틀렸다. GM 그룹의 R&D 센터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 내부는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으로 무장되어 있었다. 그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센서가 작동했고 모든 움직임이 기록되었다. 모든 상황은 세라의 개인 비서인 이하나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었다. 이하나 비서는 세라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했다. 세라는 침착하게 이하나 비서에게 지시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들의 모든 행동을 기록에 남기고 그들이 빼돌린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그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그들이 누구와 접촉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모든 움직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 모든 것을 기록에 남기세요. 세라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공격은 그녀에게 가장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들이 스스로의 손으로 자신들의 죄를 입증하도록 만들었다. 혜진은 다음 날 아침 언론을 통해 자신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었음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세라가 돈을 밝히는 악녀로 둔갑하고 그녀의 명성이 바닥에 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이제 그 애도 우리에게 무릎 꿇고 빌겠지. 내 아들 준호를 놓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혜진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그녀가 흘린 모든 정보는 이미 세라의 손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그녀가 생각했던 승리는 사실 그녀의 패배를 가속화하는 최악의 한 수였다는 것을. 김태성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이 보낸 사람들이 GM, R&D 센터의 서버를 해킹하고 기술 정보를 빼돌렸다는 소식을 듣고는 기뻐했다. 그는 자신이 세라를 이겼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는 몰랐다. 그들이 해킹하여 빼낸 정보는 사실 GM, 그룹이 미리 설치해둔 가짜 정보였다는 것을. 그들은 세라의 함정에 완벽하게 빠져들었다. 세라는 노트북을 닫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것을 예측하고 모든 것을 장악한 승자의 눈빛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다. 그녀는 그녀를 모욕했던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공포를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준호는 밤새 잠을 설쳤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랑하는 아내, 강세라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회장이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는 세라가 왜 그 사실을 숨겼는지,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외삼촌이 세라에게 얼마나 모욕적인 행동을 했는지 알게 되면서 괴로움에 몸부림쳤다. 그는 세라에게 미안했고 어머니와 외삼촌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와 외삼촌이 세라의 함정에 빠져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 큰 공포를 느꼈다. 아침 일찍 준호는 세라를 만났다. 세라는 평소처럼 밝은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그러나 준호는 세라의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결의를 보았다. 그는 세라에게 물었다. 세라야, 어머니와 외삼촌이 한 짓 다 알고 있지. 왜 막지 않았어? 그들이 더 큰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둔 거야.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세라가 복수를 위해 자신의 가족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눈빛은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라는 준호의 눈빛을 읽고 그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다. 여보, 저는 어머니와 외삼촌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스스로의 탐욕과 오만함으로 함정에 빠져든 것뿐이에요. 저는 단지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스스로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가장 공정한 방식이니까요. 세라의 말에 준호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세라의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자신을 속이려는 또 다른 계획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와 외삼촌을 사랑했지만 그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세라와 함께 해야 할지 아니면 자신의 가족을 버려야 할지 선택해야 했다. 세라야, 내 어머니와 외삼촌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그들은 단지 나를 위해서, 우리 집안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준호는 자신의 가족을 변호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얼마나 비열한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보, 그들이 당신을 위해 했다는 그 모든 행동은 사실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변명에 불과해요. 그들은 당신을 이용하고 저를 모욕하고 그리고 불법적인 일들을 저질렀어요. 이것은 공익을 해치는 행위예요. 저는 그들이 저지른 죄를 반드시 심판대에 올릴 거예요. 저는 GM 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어요.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공정한 심판에 동참할 건가요? 아니면 그들의 죄를 묵인할 건가요? 세라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녀의 눈빛은 준호에게 진실을 직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준호는 세라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했지만 그들의 죄를 묵인할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은 그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준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셀에게 말했다. 세라야,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줘. 나는 너무 혼란스러워. 세라는 준호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녀는 그에게 시간을 주었다. 그녀는 준호가 스스로의 의지로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랐다. 그녀는 준호에게서 등을 돌리고 밖으로 나섰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GM 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완수해야 했다. 세라는 GM 그룹 본사로 향했다. 그녀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녀의 비서인 이안에게 지시했다. 이 비서, 김혜진 여사가 언론에 흘린 가짜 정보와 김태성 사장이 빼돌린 가짜 기술 정보를 모두 공개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언론과 검찰에 넘기세요. 모든 것은 철저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해요. 세라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하나 비서는 세라의 지시에 따랐다. 그녀는 세라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을 준비했는지 알고 있었다. 혜진은 아침 신문을 보고 경악했다. 신문 한 면에는 GM, 그룹 회장 강세라, 모략과 거짓말을 묵인한 채 복수극 시작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다. 그녀가 흘린 가짜 정보는 세라의 손에 의해 완벽하게 역이용되고 있었다. 기사에는 세라가 자신의 시어머니와 남동생의 모략을 역이용하여 그들의 죄를 밝히고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럴 수가 없어. 내 계획이 어떻게? 혜진은 신문을 꽉 쥐고 몸을 떨었다. 그녀는 세라의 복수극에 자신이 놀아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재앙을 직시해야 했다. 김태성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가 빼돌렸다고 생각했던 기술 정보는 사실 무용지물이었다. 그 정보는 GM, 그룹이 이미 폐기한 구식 기술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세라의 함정에 빠져 스스로 무덤을 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가 드러나고 모든 것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했다. 그때 경찰이 혜진의 집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혜진과 김태성을 체포했다. 혜진은 경찰의 손에 잡히는 순간까지도 저항하며 소리쳤다. 이게 다 강세라의 음모야. 그 애가 나를 함정에 빠뜨렸어.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 그러나 그녀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렸다. 그녀의 죄는 이미 세상에 드러나 있었고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부정할 수 없었다. 한편 준호는 세라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저지른 죄를 묵인할 수 없었다. 그는 세라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세라야,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나는 당신과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어머니와 외삼촌의 죄를 바로잡을 거야. 준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세라를 믿고 그녀와 함께 정의를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세라는 준호의 진심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오랜 인내가 드디어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준호를 안고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이 나의 편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이제 우리는 함께 싸울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거예요. 세라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준호와의 사랑이 그녀의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그녀를 모욕했던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공포를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절정에 달할 참이었다. 이준호의 단호한 결심은 강셀에게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 주었다.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니와 외삼촌의 죄를 덮어주기보다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을 택했다. 그 선택은 그에게 크나큰 용기가 필요했지만 그로 인해 그의 내면은 한층 더 단단해졌다. 세라는 그런 준호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 덕분에 저는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아니야, 세라야, 내가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영원히 엄마와 외삼촌의 거짓말 속에서 살았을 거야. 이제 내가 당신을 도울게. 당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함께 걸을게. 준호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세라의 그늘에 숨어 있는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그녀의 동반자이자 정의를 위한 투쟁의 한 축이 되었다. 세라는 준호의 진심을 확인하고는 망설임 없이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그녀의 계획은 이미 완벽하게 짜여 있었다. 이 비서 준비되었나요? 세라는 사무실로 돌아와 비서 이하나에게 물었다. 이하나 비서는 노트북 화면을 띄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단친, 회장님, 김혜진 여사님과 김태성 사장님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정리되었습니다. 그들이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의 흐름, 정치인들과의 유착관계, 그리고 허위 계약을 통한 자금 세탁의 모든 증거들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언론과 검찰에 전달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회장님의 지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라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이 순간.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한 가족의 몰락을 결정할 수 있는 거대한 권력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잡고 그에게 눈빛으로 자신의 결심을 전달했다. 준호는 세라의 눈빛을 읽고 그녀의 결정을 지지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실행하세요. 세라의 차가운 명령과 함께 이하나 비서는 컴퓨터의 엔터키를 눌렀다. 그 순간 GM, 그룹이 준비한 모든 정보가 대한민국 전역의 언론사와 검찰청으로 송신되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과 같았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폭풍이 시작되었다. 모든 언론사의 한 면에는 거대 기업 GM, 그룹, 시어머니 외삼촌의 불법 자금 세탁 증거 공개, 가난한 며느리 가장, 거대 부패 세력에 맞서다. 전 시어머니 김혜진과 남동생 김태성, 비자금 스캔들로 검찰 수사 착수와 같은 충격적인 기사들이 실렸다. 기사에는 김혜진과 김태성의 모든 비리가 상세하게 폭로되어 있었다. 그들이 가짜 계약을 통해 자금을 세탁하고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던 모든 증거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혜진은 아침에 일어나 자신의 집으로 배달된 신문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눈은 기사 제목을 훑으며 점점 커졌다. 그녀는 손을 떨며 신문을 떨어뜨렸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전 국민에게 알려지고 자신의 죄가 낱낱이 파헤쳐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재앙을 직시해야 했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있던 김태성에게 소리쳤다. 탈성이 이게 다 무슨 짓이야? 강세라가, 우리를. 김태성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밤새 세라의 가짜 정보를 가지고 밤늦게까지 거래를 했다. 그는 자신의 사업 파트너들과 함께 세라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그가 아침에 일어나 본 것은 자신의 사업체가 불법 자금 세탁의 통로였다는 사실이 만천에 공개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자신이 세라의 함정에 완벽하게 걸려들었음을 깨달았다. 그가 빼돌렸다고 믿었던 모든 정보는 사실 그가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미끼였다는 것을 혜진과 김태성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탐욕이 없었다. 오직 패배자의 절망과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었다. 명성, 돈, 그리고 자신들의 자유까지도. 그들은 자신들이 조롱하고 멸시했던 며느리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
혜진은 즉시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언론사를 막고 기사를 내리려 했다. 그러나 그녀의 전화는 모두 연결되지 않았다. 그녀가 평소에 뇌물을 주고받았던 정치인들 역시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세라의 손에 의해 모든 것이 장악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세라는 그들이 감히 자신들의 더러운 손으로 그녀의 순수한 남편을 모욕하고 그녀의 가족을 해치려 했던 대가를 치르게 했다. 그때 현관문이 격렬하게 두드려졌다. 혜진과 김태성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바라보았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혜진과 김태성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김혜진 여사님, 김태성 사장님, 불법 자금 세탁 및 탈세 혐의로 체포합니다. 검찰 수사관들의 차가운 목소리에 혜진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은 이제 더 이상 아들을 위한 미래를 잡을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탐욕과 오만함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패배는 완벽했다. 그녀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김태성 역시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자신이 누나와 함께 꾸몄던 모든 음모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었지만 혜진과 태성은 수갑이 채워진 채 검찰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경멸,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혜진은 마지막까지도 저항했다.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입술은 복수심에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이웃들의 시선과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었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모든 자존심과 오만함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이게 다 강세라. 네가 꾸민 짓이지. 네가 나를, 내 아들을. 혜진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졌다. 김태성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이 누나와 함께 꾸몄던 모든 음모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었지만 그들은 거대한 힘을 가진 강세라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던 어리석은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조롱하고 멸시했던 며느리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 그들이 수갑이 채워진 채 호송체 오르는 순간 혜진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 순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박 변호사에게 연락해. 플랜 B를 실행해. 강세라를 끝장내. 그녀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속죄하기보다는 마지막까지도 세력에 복수하려 했다. 혜진과 태성이 구치소로 이송된 후 그들의 이야기는 전 국민의 입에 오르내렸다. 모든 언론은 GM 그룹의 회장 강세라와 그녀의 전 시어머니 김혜진, 그리고 그들의 비리 스캔들을 대서특필했다. 사람들은 세라를 정의로운 여제라 부르며 찬양했고 혜진과 태성을 탐욕의 눈먼 범죄자라 비난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혜진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되었다. 혜진과 태성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 박정호는 혜진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는 즉시 움직였다. 박정호는 혜진의 모든 불법적인 활동에 협조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혜진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려 했다. 그러나 그는 세라의 철저한 준비로 인해 그들의 모든 비리가 이미 드러났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남은 카드, 즉 강세라를 범죄자로 둔갑시키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박 변호사는 혜진과 태성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자료들을 조사했다. 그들은 세라가 준호와 결혼한 이유가 그들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였다는 증거를 만들었다. 그들은 세라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준호에게 접근한 것이 바로 그들의 재산을 노린 계획적이고 치밀한 음모였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세라가 GM 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그녀의 모든 행동을 복수와 파멸의 시나리오로 둔갑시켰다. 강세라가 가난한 사람인 척 연기하며 우리 준호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고 우리 집안의 모든 것을 앗아가려 했다는 겁니다. 박 변호사는 언론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뒤에는 그가 고용한 사람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과거에 세라가 GM, 그룹의 회장이 되기 위해 했던 행동들을 조작하고 왜곡했다. 예를 들어 세라가 직원들에게 엄격하게 업무를 지시했던 것을 무자비한 폭군의 행동으로 둔갑시키고 그녀가 비서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켰던 것을 갑질로 포장했다. 그들은 세라가 위자료를 요구했던 음성 파일을 편집하여 마치 그녀가 돈을 위해 준호를 이용하려 했던 것처럼 꾸몄다. 그들은 이 모든 가짜 증거들을 언론에 흘렸다. 혜진과 태성의 체포 소식으로 인해 잠시 잠잠했던 언론은 다시 한번 뜨거워졌다. 이번에는 강세라가 주인공이었다. 모든 언론은 GM 그룹 회장 강세라, 복수의 화신인가, 탐욕의 괴물인가. 이 모든 것이 강세라의 치밀한 계획이었다. 가난한 며느리 가장에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본성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다.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강세라를 정의로운 여제라 부르며 찬양했지만 이제는 그녀가 탐욕의 눈먼 괴물이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사람들은 그녀의 모든 행동을 다시 한번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가난한 며느리인 척 연기한 것은 단지 그녀의 복수극을 위한 완벽한 밑그림이었다는 주장에 사람들은 흔들렸다. 이 모든 상황은 준호와 셀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왔다. 준호는 세라의 손을 잡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세라야, 저들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걸까? 아니,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준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세라를 믿었지만 그의 가족들이 꾸민 치밀한 거짓말은 그를 흔들었다. 세라는 준호의 마음을 읽고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여보, 저들이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는 것뿐이에요. 저들은 제가 가난한 며느리인 척 한 것이 복수를 위한 계획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신도 알잖아요.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당신의 가족이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기를 바랐다는 것을. 저는 이 모든 것을 당신과 함께하려 했어요. 세라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준호는 세라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세라의 말을 믿었다. 그는 그녀의 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의심을 완전히 지워버렸다. 미안해. 세라야, 내가 잠시 흔들렸어. 저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알면서도 나는 당신을 믿어. 당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당신은 나를 사랑했어. 그리고 나는 당신을 사랑해.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당신을 믿어. 준호의 목소리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라는 준호의 진심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인내가 드디어 보상받았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 덕분에 저는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세라는 준호를 안고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그때 그녀의 개인 비서인 이하나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회장님. 박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님에 대한 모든 가짜 증거들을 공개하려 합니다. 그들은 이미 언론사들을 모두 매수했습니다. 이하나 비서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라는 이하나 비서의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의 일부였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박 변호사의 마지막 발악을 이용하여 그들을 완전히 파멸시킬 계획이었다. 이 비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우리도 기자회견을 열 거예요. 모든 언론사들을 다 초대해 주세요. 그리고 저들이 박 변호사와 함께 꾸민 모든 음모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준비해 주세요. 모든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라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승자의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박 변호사가 던진 마지막 도발을 이용하여 그들을 완전히 덫에 가둘 계획이었다. 그녀는 박 변호사가 공개할 모든 가짜 증거들이 사실은 그가 자신들의 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세라는 준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여보, 내일 아침 모든 것이 끝날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밝히고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지킬 거예요. 당신은 내 옆에 있어줄 거죠. 준호는 세라의 손을 꽉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세라를 믿고 그녀의 옆에서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호기심과 의심으로 번뜩였다. 그들은 박 변호사의 기자회견을 보았다. 박 변호사는 세라의 모든 행동을 복수와 파멸의 시나리오로 둔갑시켜 그녀를 탐욕의 눈먼 괴물로 묘사했다. 그러나 그들은 곧 그들의 모든 주장이 허위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었다. 세라는 준호의 손을 잡고 기자회견장 중앙에 섰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준호는 세라의 옆에 서서 그녀를 지지하고 있었다. 그의 존재는 세라에게 가장 큰 힘이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GM 그룹 회장 강세라입니다. 세라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기자회견장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3년 전 제 신분을 숨기고 이준호 씨와 결혼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저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으라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평범한 사람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저의 남편 이준호 씨를 만났고 그와 그의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시어머니 김혜진 여사님은 저를 가난하다는 이유로 멸시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고 저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세라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기자들은 세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세라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왜 지금까지 침묵을 지켜왔는지 궁금해했다. 저는 김혜진 여사님이 저를 모욕할 때마다 제 남편 이준호 씨가 얼마나 괴로워했든지 보았습니다. 저는 제 남편을 위해, 그리고 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저를 모욕하고 저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의 남편까지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세라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저를 탐욕의 눈먼 괴물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남동생 김태성은 저를 모함하고 가짜 증거를 만들어 저를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GM 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세라는 잠시 멈추고 이하나 비서에게 눈빛을 보냈다. 이하나 비서는 대형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다. 그 영상은 바로 혜진과 김태성이 박 변호사와 함께 꾸민 모든 음모들을 녹음한 것이었다. 그들의 모든 대화는 철저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세라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고 가짜 증거를 만들고 언론을 매수했던 모든 사실들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영상은 기자회견장을 침묵으로 뒤덮었다. 기자들은 놀라움과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박 변호사와 혜진에게 놀아났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들은 세라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깨달았다. 세라의 복수는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때 기자 한 명이 질문을 던졌다. 회장님,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회장님의 계획이었습니까?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진심을 드러냈다. 네, 모든 것이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계획은 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준호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가 이 모든 진실을 알고도 저를 믿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믿어주었습니다. 그는 저의 가장 큰 힘이고 저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세라는 준호의 손을 꽉 잡았다. 준호는 세라의 말에 감동한 듯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세라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세라에게 가장 큰 위안이었다.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의와 탐욕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저는 GM 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습니다. 세라의 목소리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것은 정의와 사랑으로 가득 찬 뜨거운 눈빛이었다. 그녀의 말은 기자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세라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정의로운 여제로 받아들였다. 그날 저녁, 혜진과 태성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인정했다. 그들의 죄는 너무나도 명백했고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부정할 수 없었다. 그들은 세라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을 준비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이 불러온 재앙을 직시해야 했다. 한편 준호와 세라는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모든 것을 이겨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냈다. 세라는 준호의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말했다. 여보, 이제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예요. 당신은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줄 거죠. 준호는 세라를 꽉 안아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라야, 당신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나는 당신과 함께 할 거야. 당신이 나의 아내이고 나는 당신의 남편이니까. 그들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다. 폭풍이 지나가고 강세라와 이준호의 삶은 다시 평온을 찾았지만 그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평온이었다. 한때 전쟁터였던 낡은 아파트는 이제 세라가 가난한 며느리 연기를 할 필요 없는 조용하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그녀와 준호는 더 작지만 아늑한 셋집으로 이사했고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김혜진과 김태성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재판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했으며 세라의 개입은 일절 없었다. 한때 허위 주장에 혼란스러워했던 대중은 마침내 모든 진실을 깨달았다. 세라는 재산과 권력뿐만 아니라 강인함과 자비로움으로 칭송받았다. 그녀는 복수 대신 진실과 정의에 맞서는 가장 어려운 길을 택했다. 그러나 준호와 그의 어머니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다. 그는 자주 어머니를 면회 갔지만 매번 만남은 슬픔과 무거움으로 가득했다. 준호는 어머니를 용서하려 애썼지만 그녀의 행동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다. 혜진 역시 교만을 잃었다. 그녀는 자신의 탐욕과 악의가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아들의 삶까지 파괴했음을 깨달았다. 준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녀는 끊임없이 사과했지만 준호는 아직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어느 평범한 저녁, 세라와 준호가 함께 요리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 기사가 봉인된 봉투 하나를 들고 왔다. 이준호 씨께 택배 기사가 말했다. 박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냈습니다. 준호는 봉투를 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열었다. 안에는 김태성의 손편지와 오래된 서류철이 들어있었다. 준호는 편지를 읽었고 그의 얼굴은 혼란에서 경악으로 바뀌었다.
세라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의 곁에 서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여보, 세라가 물었다. 준호는 서류철을 셀에게 건넸다. 그것은 10년 전 GM 그룹이 추진했던 첨단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자료였다. 태성은 사과와 함께 이 서류를 보냈는데 자신이 이 자료를 훔쳐 다른 사람들을 협박하는 데 사용했다고 고백했다. 세라는 자료를 살펴보았고 그녀의 눈은 빛으로 반짝였다. 그녀는 이것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프로젝트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프로젝트는 그녀가 들어본 적은 있지만 어떤 자료도 찾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이 자료는 뜻밖의 선물이었고 GM 그룹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기회였다. 이건 정말 놀라운 프로젝트예요. 세라가 감탄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산업계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 거예요. 준호는 세라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찾았다. 그는 권력이 아닌 진심과 사랑으로 세라를 도울 방법을 찾았다. 내가 도울게. 준호가 말했다. 이 프로젝트에 내 모든 시간을 바칠게. 당신은 재능 있는 사람이지만 당신에게는 동반자가 필요해.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될게. 세라는 준호를 바라보았고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꿈꾸던 삶의 동반자를 찾았다. 그녀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미래에 맞섰다. 우리는 함께 다시 시작할 거예요. 세라가 말했다. 우리는 GM&D 그룹을 이윤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회를 위한 회사로 만들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거예요. 그들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다. 가족의 장애물, 대중의 거짓말, 그리고 사악한 음모들까지. 그들의 사랑은 길을 밝히는 횃불이 되었고 그들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그것은 돈과 권력뿐만 아니라 진심과 용기,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있는 삶이었다.